안녕하세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첫 번째 발표가 돼가지고 조금 많이 떨리기도 하고 솔직히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져온 논문은 오디오 LDM이라는 논문이에요. 그 2023년 1월에 등재된 논문이고, 그래서 사실 좀 따끈따끈한 논문인 만큼 인용수가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맨 처음에 그 견본 PPT에는 인용수가 막 몇백, 몇천 그렇게 써 있었던 것 같은데 두 글자라서 좀 초라해 보이긴 하지만 아무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한번 쓱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발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굳이 이 아이큐라는 학회에 들어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갑자기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나요? 뭐 웹이 싫어서 들어왔을 수도 있고, 뭐 남들이, 저 같은 경우 웹이 싫었거든요. 웹이 싫어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들이 다 AI 하니까 들어왔을 수도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공이랑 섞어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 싶은 게, 그리고 제가 한창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시기가 아티스트 AI 커버, 아니면 그 아마존이었나? 아마 아마존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019년도에 그냥 피아노 단선율만 입력해주면 밑에 막 드럼, 기타 이런 선율들을 AI가 자동으로 깔아주는 그런 건반이 출시됐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살짝 오디오 관련 AI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발표 주제도 이쪽으로 잡았습니다. 우선 텍스트 투 스피치 하면 TTS 기술이죠. 다들 뭔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텍스트 투 스피치는 텍스트를 오디오로 읽어주는 기술인데 이미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현재 그 리얼 월드에서도 뭐 안내방송, 뭐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거나 뭐 지하철 안내방송이나 이런 거 다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아니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여기서 시리아 하면 한 3분은 대답할 것 같긴 한데 시리에도 찾아보니까 텍스트 투 스피치 기술이 들어갔다고 하고, 뭐 구글 TTS라는 라이브러리도 있어요, 저희가 간편하게 쓸 수 있게. 그런데 그러면 텍스트 투 오디오라고 하면 뭘까요?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사실 여기에 오디오쟁이가 저 포함해서 2명밖에 없어서 제가 이런 걸 가져와도 되나 하긴 했는데, 일단 텍스트 투 오디오라고 하면 이전에 텍스트 투 스피치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가나다 하고 쓰면 가나다라는 음성을 합성해주는 기술이었는데, 텍스트 투 오디오는 그 이미지 생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오디오 원하는 오디오에 대한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그거에 맞는 소리를 그 파일? 아무튼 소리를 만들어내주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 텍스트 투 스피치는 제가 아까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좀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가 지금 이 텍스트 투 오디오 분야고, 찾아보니까 2022년부터 논문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이렇게 딥 사운드, 아니면 오디오젠, 오디오 LDM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오늘 발표를 할 내용은 오디오 LDM입니다. 우선 이 논문을 제가 가져오게 된 이유라고 하면, 음성 효과나 음악이나 발화를 특정 조건에 따라서 생성하는 거는 되게 다양한 응용이 가능해요. 근데 과거의 연구는 그 레이블, 예를 들어서 뭐 기차 소리라는 레이블을 주면 뭐 기차 소리를 합성해 준다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사실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그렇게 단 하나의 레이블로 그게 되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그 연예인 한 명 예시로 들어볼까요? 혹시 아무나 생각나는 사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누구? 유재석. 그러면 뭐 빗속에서 달리기를 하는 유재석이라는 프롬프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하나의 레이블로 이게 합성이 되는 소리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 것들, 그런 그 실제 세상에서의 소리를 합성하는데, 뭔가 그런 유동적인 소리들을 합성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모델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데이터 모델링을 위해서 컴팩트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학습하고 디퓨전 모델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 봤더니 뭐 추가적인 기술들을 통해서 뭐 제로샷 텍스트 가이드드 오디오 매니퓰레이션도 가능하다라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특정 소리가 있을 때 그걸 어떤 소리로 바꿔줘라고 하면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상민의 목소리를 황상민의 목소리로 바꿔줘 하면 이렇게 바꿔준다거나, 살짝 그런 느낌이죠. 일단 모델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좀 솔직히 좀 보기 거시기 하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이론적인 내용은 최대한 생략하고, 제가 이 논문 리뷰를 개인적으로 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인사이트 같은 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다뤄볼 예정이고,
일단 오디오 LDM이라고 하면 연속적인 LDM,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는데, 왜 그냥 디퓨전 모델이 아니라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인지는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전에 아마 수빈이가 한번 그 강의에서 설명을 해줬을 텐데, 그 멜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게 인간의 소리를 뭔가 조금 더 그 뭐라 해야 되지? 살짝 재가공해가지고 그 매트릭을 바꿨다 해야 되나? 맞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부터 내 매트릭으로 전환을 그치. 그래서 그렇게 생성된 스펙트로그램인데, 그거를 기반으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써가지고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인코딩을 해요. 그래서 프라이어 오디오 제너레이션이라는 게 그 이전에 그 프롬프트에 맞는 소리, 어떤 소리인지를 어떤 소리를 생성해내는 그런 방법을 학습시키는 건데, 그 오디오만 사용해서 학습하는 게 오디오 텍스트 페어로 학습하는 것보다 효율이 좋대요. 근데 이전에 뭐 이미지 생성 같은 경우는 뭐 오디오래. 그 이미지랑 텍스트 페어 같은 걸로 학습을 하잖아요. 저도 사실 그쪽은 잘 모르긴 하는데 아마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효율이 좋았대요. 아무튼 오디오만 사용해서 학습하는 게. 그래서 뭐 이전에 진행되었던 연구들, 뭐 2022년 그런 거를 좀 살펴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일단 대부분 모델의 뭐 성능이 제한되거나 아니면 그 웨이브폼 파형이죠. 파형을 이용해가지고 학습하는 방법은 뭔가 좀 그 스페이셔널 아니면 템포럴, 그러니까 시간적 그 연관성에 대한 정보를 잃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좀 그 너무 리던던트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디퓨전 모델을 오디오에 적용하려면, 뭐 오디오는 아시다시피 되게 그 크기가 큰 데이터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생성 작업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됐대요. 그래가지고 더 작은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보자 해가지고 나온 게 이 모델이고, 그래서 디퓨전 모델이 아니라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이에요. 그리고 뭐 네, 그냥 그렇다네요. 그래서 이제 그 논문에서 얘기한 기법들, 사용한 기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이게 내용이 저도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오디오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제가 막 무턱대고 설명하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좀 막 씹덕 친구들이 그냥 막 갑자기 뭐 자기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아무나 옆에 있는 사람 붙잡고 설명하는 그런 느낌 날까봐 최대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콘트라스티브 이미지 프리트레이닝이라고 그 랭귀지 이미지 프리트레이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미지 쪽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술이 있대요. 근데 그게 되게 놀라울 만한 샘플링 퀄리티를 얻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그럼 오디오에도 적용시켜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클랩이라는 그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텍스트 투 오디오 제너레이션에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리고 예전에는 뭐 보코더 같은 거를 써가지고 음성 합성을 하고 그랬는데, 이 오디오 LDM에는 보코더 같은 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예, 여기서부터는 좀 수식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수식 싫으시죠? 저도 싫어해서 그냥 한 번씩 제가 읽고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일단 목표는, 그러니까 대부분 모델들이 그렇듯이 트루 컨디셔널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모델 디스트리뷰션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무튼 그 파라미터들은 이렇게 돼 있고, 예, 다음부터 수식이 나오는데, 뭐 디퓨전 모델이니까 그 프로세스 자체는 디퓨전 모델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포워드 프로세스 하고 노이즈 에스티메이션 하고 백워드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평균이랑 분산이라네요. 네,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크로스 모달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오디오 프라이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오디오 프라이어가 그 저희가 원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있었던 콘서트홀에서 공연하는 한요한이라고 하면, 그 콘서트홀에서 공연하는 한요한에 대한 소리가 오디오 프라이어가 되겠죠. 그리고 텍스트 투 오디오 제너레이션에서는 텍스트 임베딩을 통해서 노이즈를 예측하고, 근데 이게 텍스트 슈퍼비전, 아까 그 제가 오디오 페어로 학습을 하는 대신 그냥 오디오만으로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슈퍼비전이 없어도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어그멘테이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미지랑 텍스트는 좀 페어가 많다, 데이터셋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디오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방법이 그 텍스트 슈퍼비전 없이도 좀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거였고, 그래서 컨디셔닝 어그멘테이션을 하게 돼요.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일단 그 디퓨전 베이스드 모델은 물체와 배경 사이에 컴포지셔널리티를 포착하는 데 있어서 장점을 가진대요. 근데 이거는 그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에 해당하는 말인데, 왜 그랬냐면 그
이미지 랭귀지랑 그걸 설명하는 텍스트 간의 그 페어 데이터셋이 되게 커가지고 그래요. 근데 오디오를 제너레이션 하려면 뭐 그렇게 정보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 오디오 시그널에만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한다. 그래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하면 뭐 데이터 페어의 스케일도 증가하고, 그리고 뭐 로버스트니스도 가지고, 그리고 그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로버스트니스랑 살짝 연관되는 건데, 그 언신 랭귀지 디스크립션에 대해서도 오디오 플레이어 그 저희가 원하는 음성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사실 이 모델에서 쓴 거는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인데, 혹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이게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어가지고 조금 찾아봐서 딱 발표에 필요할 정도만 알고 왔거든요. 일단 그 분류기의 그레디언트 밸류를 추가해서 원하는 밸류로 컨디셔널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데, 이것도 아마 그 텍스트 투 이미지 관련해가지고 논문이 몇 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뒤에 몇 개 첨부해드릴 건데, 근데 이게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어드버서리얼 어택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뭔가 정보로 모델을 조작하려는 시도?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클래시파이어 없이 그런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시킬 수 없을까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이 클래시파이어 프리 디퓨전 가이던스라는 논문에서 그런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 방법을 그대로 차용한 거예요.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샘플링 스텝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제공해서 컨트롤러블한 생성을 할 수 있게 하지만, 물론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도 쓸 수 있는데 현재 그 직접 실험을 돌려본 결과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가 훨씬 더 성능이 좋았다 라고 하네요. 예, 그리고 생성 단계에서는, 그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특정 확률로 랜덤하게 현재 상태를 버려가지고 학습을 진행한다고 하고, 뭐 생성 단계에서는 예, 수식이죠. 예, 제가 지금 여기서 발표를 하면서도 뭔가 저 혼자 관심 있는 내용을 막 이렇게 계속 혼자 떠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VA 아까 그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라는 걸 사용하는 이유가 그 멜 스펙트로그램을 작은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압축시켜 가지고, 그래서 학습을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그 너무 큰 크기의 그거를 좀 줄여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VA를 쓰고, 샘플링 단계에서 디코더 같은 경우는 LDM에서 생성된 그 음성 파트를 이용해 가지고 멜 스펙트로그램을 재생성하는 데 사용된대요. 뭐 사실 트랜스포머나 이런 거 공부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인코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주는 정보를 이해하는 역할, 디코더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해석하는 역할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살짝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코더 같은 경우는 그 거기서 생성한 오디오 프라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그 멜 스펙트로그램을 다시 만들어내게끔 그런 데 사용이 되고, 뭐 컴프레션 레벨은 4로 쓰는데 그게 뭐 제너럴레이션 퀄리티가 좋고 컴퓨테이셔널 에피션시가 제일 좋았대요. 그리고 스타일 트랜스퍼, 여기서부터 그 텍스트 가이디드 오디오 매니퓰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추가적인 프로퍼티에 관한 내용인데, 사실 이게 목표는 그 텍스트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그 오디오 프라이어를 생성하는 모델을 만들자였는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콘서트홀에서 공연한 한요한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자였는데, 그걸 만들고 보니까 뭐 스타일 트랜스퍼 아니면 인페인팅이나 슈퍼 레졸루션이 가능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대부분 다 비전 좋아하실 텐데, 비전에서 쓰는 스타일 트랜스퍼나 아니면 인페인팅 슈퍼 레졸루션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그게 단순히 도메인이 컴퓨터 비전 쪽에서 오디오 쪽으로 옮겨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오디오 샘플 소스를 통해 가지고 그 LDM 모델의 역과정을 진행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저희가 원한 그 시그널에 대해서 그걸 조금 조작을 가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따 그 사이트에서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릴 텐데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인페인팅 슈퍼 레졸루션인데, 인페인팅이랑 슈퍼 레졸루션 다들 뭔지 아시나요? 예,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인페인팅은 그 이미지 같은 경우에서는 뭔가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할 때 적절히 보완해서 복원하는 그런 거잖아요. 똑같아요. 오디오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발표하는 내용이 뭔가 녹화 오류로 인해서 녹화가 안 됐다고 칠게요, 일부 부분이. 그러면 그거를 이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적절히 합성해 가지고 복원해내는 기술이 오디오 인페인팅이에요. 그리고 슈퍼 레졸루션도 비슷한데, 막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면 진짜 막 화질구지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막 그 모델 사용해 가지고 다시 그 고해상도 이미지로 변환하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이미지 쪽에서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디오도 똑같아요. 막
그 노이즈 껴있고 막 해상도 낮아가지고 막 소리 깨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시 그 하이 레졸루션의 오디오 시그널로 복원하거나 다시 생성해내는 그런 기술을 오디오에서의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해요. 근데 결국 둘 다 핵심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관측한 부분으로부터, 그냥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으로부터 알 수 없는 부분을 추측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냐라고 하면 초기 값을 설정을 해놓고 관측한 부분을 그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변환하고 나서 여기 식에서 zn-1을 조금씩 변경시켜 가면서 그 계속 그 역과정을 진행을 해요. 그렇게 하면 그 텍스트 프롬프트에 따라 컨디션된 그 잃어버린 손실된 정보를 저희가 발견해서 복원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예, 그리고 뭐 실험인데 뭐 사실 모든 논문들의 실험의 본질은 비슷하잖아요. 우리 모델이 제일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예,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 사실 아까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다 겹치는 내용인데, 뭐 텍스트 투 스피치는 이미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만 텍스트 투 오디오는 최근 들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오디오 LDM은 그래서 그 중에서도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 생성 모델 중에 하나를 이용해 가지고 텍스트 투 오디오로 그 TTA 모델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하면 사실 클랩이에요. 클랩을 사용해 가지고 좋은 성능을 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었는데 추가적으로 제로샷 텍스트 가이드드 오디오 스타일 트랜스퍼가 가능하더라라는 거랑, 그리고 그 예시로 슈퍼 레졸루션이랑 인페인팅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 인터넷 켜면 노션 있어. 아까 보라색 어디? 응? 이거. 예,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는데, 이게 그 논문 발표하신 분들께서 실제로 몇 개를 적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화면에 띄워줘요. 아, 화면 띄워줘야 돼? 옮기면 돼 이렇게. 어이? 이게 아닌데. 아, 이거. 예, 몇 개 예시 들려드리고 끝낼게요. 일단 A man is speaking under the water라고 하는데 그 물속에서 얘기하는 남자를 뜻하는 말이겠죠. 이거를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서 합성시킨 거예요, 모델을 통해서. 키워요. 안 되는데?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게 뭐 그 최근에 많이 그 활발해지기 시작한 분야라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이렇게 짧은 10초짜리 뿐만 아니라 뭐 긴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다들 좋아하시는 고양이 있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되게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거는 사람이 그 큰 방에서 얘기하는 거랑 작은 방에서 얘기하는 거랑 그 차음 부스 같은 그 스튜디오 안에서 얘기하는 거랑 다 그 소리의 울림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것도 이게 다 그게 구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큰 방에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좀 소리를 잘 울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작은 방에서는 이렇게 소리가 좀 덜 울리게 한다거나, 리버브라고 하죠.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상황에서는 리버브 같은 게 싹 다 제거가 됐죠. 예,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또 제가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설명한 느낌이라 깔끔하게 패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예. 이전 제너레이션 모델보다 더잘 어우러져서 받으시는 건지 이전에는 이게 여기서도 그런 예. 장점이 있었나요? 사실 제가 이전 모델들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잘 찾아본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애초에 이 분야가 막 그렇게 그 오래된 분야가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그 뭐 이전 모델이랑 그 제가 차이점을 제가 따로 정리한 노션에는 적어놨는데 여기에 제가 그게 중요할까 하고 그냥 빼놨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뭐 나중에 다시 뭐 카카오톡이나 그렇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스컬 레볼루션 분야가 있다고 했는데 예. 여기서 다시 웨이스 프로그램이 나왔잖아요. 그럼 어쨌든 이미지 형태 예? 웨이스 프로그램 이미지로 들어가요. 아니 이미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 텍스트를 받아가지고 그 모델 안에서 처리를 해서 예 그 아웃풋이 아웃풋은 오디오 파일이에요. 예. 그럼 바이너리를 주는 예? 그럼 파일 내용 자체를 주는 아니면 스펙트로그램을 주는 거 같아요. 아 전 그런가? 그럼 저기 이 스펙트로그램 이미지는 어떻게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완전 DBIM처럼 그냥 디퓨전처럼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내부 과정이 디퓨전과 동일해서 사실상을 디퓨전으로 만드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이미지 그렇게 나온 스펙트로그램을 다시 오디오로 변환해서 예, 그게 제너레이션 가능해가지고 반대방 스컬레이션이라는 게 오디오 시그널 자체가 좀 로우 하다가 하면은 스펙트로그램의 화질 자체가 완벽하거나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디오가 그 레졸루션이 낮다라고 해서 멜스펙토그램의 레졸루션이 낮다라고 그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 먼저 얘기해.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샘플링 레이트가 낮으면 기본적으로 음질이 낮다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샘플링 레이트가 낮다는 것은 내가 음을 추출하는 단위가 굉장히 긴 거고 내가 얘를 임의로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빈 공간들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측정 단위가 1초당 한 번씩이면 굉장히 낮은 품질이 되지만 얘를 0.5초씩 늘려야 되는데 0.5초씩 갈 때 이 정보가 나한테 없다. 그러니까 얘를 생성한다. 그래서 디퓨전을 굳이 쓰는 거고 사실상 디퓨전하고 다르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오디오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오디오를 그냥 완벽히 그 디지털 신호에 그 복원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주파수가 있어요. 보통 그 시그널에 들어가는 최대 주파수의 2배를 그렇게 잡는 그걸 나이키스트 레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들었던 질문은 그 슈퍼 레졸루션에서 그 오디오 시그널의 레졸루션이 낮다가 그 멜스펙토그램의 레졸루션이 낮다랑 관계가 있냐라고 여쭤보신 것 같은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면 아니라고 말씀을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쵸. 그러면 이 레졸루션이 낮다는 게 음질이 안 좋다가 아니라 약간 소리가 끊기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그 언더 샘플링이라고 하거든요. 언더 샘플링을 했을 때 소리가 그 음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금 그게 이거를 그 샘플 그 보통 소리를 이렇게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컴퓨터에서 들을 수 있는 파일로 만든다고 하면 그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 시그널로 변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까 수빈이가 얘기했던 샘플링은 그 시간축 단위에서 얼만큼의 간격마다 데이터를 가져갈 거냐고 그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걸 그 다음에 또 해요. 퀀타이제이션은 그러니까 얼만큼의 에너지를 가져갈 거냐 그 y축에서 얼만큼의 에너지 그것 또한 그 디스크리타이즈 하는 건데 그 두 개가 그 폭이 충분히 좁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원하는 음보다 높게 나가거나 낮게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밴드 필터라고 해서 이게 소리를 받아내는 그 필터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를 자르고 어디까지를 가져갈 거냐. 근데 그게 잘못 들어가면 사람 말 중에 일부분이 안 들린다거나 이거 들려야 되는 주파수인데 이게 안 들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저음질 통화 데이터가 따로 있는 거고 그런 거를 뭐 살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그 오디오 시그널의 뭐 주파수 같은 거를 스펙트로그램으로 사진을 찍으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필터를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받을 거고 어디까지 버릴 거고를 선택하거든요. 아까 수빈이가 얘기한 거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해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필터 설정을 잘못하면 저희가 원하는 주파수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그널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있는데 필터를 여기까지 걸어버리면 이만큼의 정보 날아가겠죠. 예. 하나만. 예. 그 클립에서 예. 이미지랑 텍스트 페어를 풀어주는 걸로 해서 많이 모았잖아요. 예. 근데 약간 오디오랑 텍스트 페어를 그렇게 모을 수 있는지 그렇게 모르는 게 있었어요. 저도 거기까지는 알아본 게 없어가지고 뭔가 잘. 유튜브로 막 그런 거 이용하면 되게 많이 모을 수 있지 않아요? 아 근데 이게 아까 제일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던 거랑 살짝 연관되는 내용인데 그 현실 세계의 소리는 그 단순히 레이블로 그게 판별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소리들을 뭐 고양이 소리라고 하면 뭐 캣이라는 레이블로 많이 모을 수 있겠죠. 오디오랑 캣 페어를. 근데 그 단순히 그 고양이의 소리가 이게 막 그냥 야옹하는 소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고양이가 뭐 자기 배를 긁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막 털을 터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달려가는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레이블해서 충분히 많은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이미지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고양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까디지는 고양이, 그냥 영화는 고양이 종류가 있으니까 오디오에 저 거의 연관된 질문을 하려고 해서 질문하면 안 돼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한데 말씀해주신 건 똑같은 부분인데 픽셀은 픽셀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만들잖아요. 픽셀 자체로 픽셀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고양이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예를 들어 맨 터킹 언더 워터라는 말이 있고 근데 그 자체가 의미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사람이 말을 하면 오디오파는 오디오파대로 있고 시멘틱은 시멘틱대로 있기 때문에 제네레이션을 해봐야 사실 아까도 그렇고 그냥 알 수 없는 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 같은 소리지 사실 말은 아니잖아요. 말소리는 아니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이렇게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빈이 질문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1년 만에 이만큼의 진전이 일어났다라는 거에 의의를 두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그 다음은 아직 저는 말하는 감자긴 하지만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팅! 그리고 아까 ASMR 이런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의미가 중요하지 않은 소리는 괜찮을 것 같은데 노래처럼 의미가 중요한 소리는 될까? 약간 막 뭐 이런 것처럼 되게 의미 없는 음만 나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만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디퓨저으로 이미지 만들고 이걸로 이렇게 튀어서 재밌겠다. 그리고 아까 그 마지막 질문이 어떤 거였죠? 그 마지막 질문 제일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신 거. 웹크롤링이 있는지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알고 있어요. 네. 사실 저도 되게 이걸 너무 어렵게 읽었고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를 하게 돼가지고 예. 예,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발표 이어갈게요.